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사회2 노트필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5단원 국민경제와 국제거래의 단원들 중에서 두 번째 중단원 물가와 실업, 그 중에서도 두 번째 내용, 실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실업의 의미와 실업률을 구하는 공식, 그리고 실업의 종류별로의 발생 원인과 대책, 마지막으로 실업의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전반적으로 실업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실업이란 무엇일까요? 실업은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 의사 또는 의지라고 표현하죠. 여기에 있는데도 현재 일자리가 없는 상태를 실업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업률을 구하는 공식은요, 실업자가 몇 %인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자, 실업자의 비율을 구해주면 되는데요. 문제는 분모에 들어가는 게 전 국민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때 통계적으로 경제활동 인구라고 해서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들만 분모로 하고 이 사람들 중에 실업자를 실업률의 공식에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실업자란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라는 게 전체 인구가 아니구나. 그럼 경제활동 인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실업자란 무엇이고 경제활동 인구란 무엇인지 오른쪽에 실업자와 관련된 인구 구분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으로 15세 이상 중3 나이에서 생일이 지난 학생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러면 법적으로 볼 때 일을 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자,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 이것을 노동 가능 인구 이렇게 붙는데요. 자, 이때 이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인구가 노동 가능 인구입니다. 이 노동 가능 인구는 다시 두 개로 나뉘는데요. 여기에 바로 경제활동 인구라는 게 여기 나오죠. 경제활동 인구는요,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도 일단 노동 가능 인구에 속하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 또는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경제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을 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요? 그쵸? 그런 사람들을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데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일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구분을 해놓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살펴볼 거고요. 아무튼 노동 가능 인구는 이렇게 일을 하고자 하는 의사에 따라서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뉩니다. 자, 이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다시 능력도 있고 일을 하고자 하는 의사도 있고 그리고 현재 최종적으로 취업 상태이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바로 취업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울 실업자는 여기에 속하는데요. 실업자는 이런 겁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능력,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실업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이거 구분이 되시죠? 세 가지 조건에 따라서 지금 인구를 구분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을 하고자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비경제활동 인구에는 주부, 집에서 일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학생. 여러분들 같은 학생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직 단념자가 있습니다. 아예 그냥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직 단념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실업자에 사용되는 실업률 구하는 공식에 사용됐던 사람들은 경제활동 인구죠.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 요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실업률을 측정을 하는구나. 실업률 구하는 공식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실업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실업이 총 4가지 종류의 4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경제 상황에는 호경기가 있고 불경기, 호황과 불황, 오르내림이 반복된다고 했죠. 그런데 그런 경기가 내려갈 때, 그렇게 경제활동이 어려운 시기에, 경기가 불황인 시기에는 기업들의 생산이 줄어듭니다. 우리 지난번 수업에서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한번 다시 공부를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기업이 생산을 줄이니까 이 생산에 필요한 일자리를 같이 줄이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가 1997년 즈음에 IMF라고 해서 국가 경제 위기를 맞았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져서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자,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경기가 불황이에요. 시장에 돈이 없고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정부가 가진 어마어마한 예산을 풀어서 재정 지출을 늘립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물건을 사고 기업에게 생산을 의뢰하고 이런 식으로 돈을 막 쓰는 겁니다. 그것을 재정 지출을 늘린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반강제적으로 투자와 소비를 늘려서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고 투자가 늘어나면 생산이 늘어나게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경기적 실업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실업의 종류는요, 구조적 실업입니다. 자, 이 구조적 실업은 정말 거대한 어떤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실업인데요. 산업 구조 자체가 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쉽게 말하면 새로운 기술 개발로 인해서 예전에 대부분 적용됐던 그런 산업의 원칙이 통째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뭐 어떤 게 있냐,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 예전에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전부 다 사람이 요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하이패스라고 해서 그 기계가 한 번에 찍고 있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계가 대신 사람의 일을 하는 식으로 기계화가 많이 되는 산업 구조로 변화한 겁니다. 예전에는 사람의 노동력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기계화가 많이 되었다. 또 요즘에 더 나아가서 AI가 점점 똑똑해지면서 AI가 관련 일자리들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실업 상태가 되겠죠. 자, 요런 어떤 산업의 전체적인 사람 중심에서 기계 중심으로 옮겨가는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실업이 구조적 실업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다른 직업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정부는 여기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위해서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그런 훈련, 그런 것들을 시켜주는데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업훈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대책은 정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 직업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요거는 이렇게 제목을 먼저 적어볼게요.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는데요. 요건 좀 뭐 좋은 거예요. 실업이 뭐 좋진 않겠지만 왜 좋냐면 이거는 잠깐 발생하는 실업이에요. 새로운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는 과정 중에 내가 옮기는 과정이니까 짐 싸들고 이동하고 사표 내고 다시 입사하는 기간 사이가 있겠죠. 그 사이 동안에 아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가 됩니다. 그런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서 실업이 발생한다. 그런 의미로 쓰는 겁니다. 마지막 이런 실업의 종류를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우리가 여름이나 겨울처럼 계절 특성에 따라서 발생하는 실업 상태가 있습니다. 여름에 못하는 일, 겨울에 못하는 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름에 못하는 일 뭐가 있을까요? 여름에는 눈이 안 오니까 스키장이 운영이 안 되죠. 스키장 관련 일자리들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반대로 너무 추우니까 수영장 운영을 안 하죠. 워터파크나 그런 사람들이 실업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절별로 해당 계절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실업을 말 그대로 계절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은 여름에는 수영장에서 일하고 겨울에는 스키장에서 일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이 사람들이 빨리빨리 계절에 따라서 일자리를 바꾸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빨리 찾아야겠죠. 그래서 쉽게 이런 걸 찾도록 각종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이제 고용지원센터에서 많이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알바몬 이런 각종 구직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수가 있겠죠. 민간 차원에서. 마찰적 실업, 요건 큰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요거에 대한 대책으로 취업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실업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업은 일자리를 잃은 상태니까 뭐 좋을 게 없겠죠. 개인적으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일이 없으면 사람이 돈이 없어집니다. 소득이, 월급이 없어지죠. 그러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 거. 내가 밥 먹을 돈 이런 거 다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빵을 훔친다든가 하는 생계형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뭘 훔쳤지만 뭐 범죄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일자리를 통해서 돈만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 꿈을 이루고 이런 행복한 상태가 되면 그런 거를 우리가 자아를 실현했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일자리가 없으면 이런 자아 실현의 기회 자체가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자체가 안 된다는 소리겠죠.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소득이 없고 이러다 보면
사람을 많이 만나지 못하게 돼요. 왜냐면 사람 만나서 카페 가고 친구 만나서 뭐 어른들은 술 한잔하고 밥 먹고 이렇게 노는 그런 기회가 소득이 없다 보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하는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요. 친구가 놀자 그러면 못 만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이러면 대인기피증이 심하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나는 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인가, 사회적인 소속감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 차원의 세 가지 측면을 한번 문제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사회적 차원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자원 단원에서 사람도 자원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요즘에 대학을 다 졸업하고 심지어 대학원 석박사도 한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다 실업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 고급 인재들은 우리가 사람을 자원으로 분류할 때 인적 자원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런 인적 자원의 노동력들이 사회적으로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낭비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손해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개인들의 소득이 없어져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나는 가난한데 왜 저 사람 저렇게 부자일까? 이런 식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간의 이런 것을 계층이라고 하는데요. 계층 간의 갈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일을 해야 월급을 받고 월급에서 국가에 내는 세금이 딱 떨어질 텐데 월급을 안 받으면 국가에 낼 세금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정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는 빚을 더 많이 지고 어쨌든 정부를 이끌어야 되니까 정부 재정이 나빠지겠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세금은 줄어드는데 세금이 들어오는 건 줄어드는데 실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까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었죠. 거기에 들어가는 세금은 또 더 이전보다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면 세금은 줄어드는데 세금은 더 많이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해야 되니까 좀 전체적으로 국가가 어려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사회적 차원에서는 국민 경제 전체가 한번 실업 상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심해지면 계속 나쁜 게 반복되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한번 여기 옆에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실업이 생기면, 실업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이 사람들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아까 말했죠? 소득이 줄어들면 생계 유지가 어렵죠.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 겁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장사가 안 되니까 장사가 안 되는데 굳이 물건을 많이 찍어내지 않겠죠? 생산을 줄이게 됩니다. 기업의 생산이 감소하면 그만큼 실업은 점점점 심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게 돌고 돌아서 계속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문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 경제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사회적인 차원의 문제점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실업률 구하는 공식을 비롯해서 실업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실업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실업은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었고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이 다 달랐다라는 내용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